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동안이나 조사한 장자연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이 났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수사를 지시한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 모두 실체적 진실규명에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없었던 일이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온갖 외교 결례의 논란 속에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검경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사건의 실체와 권력기관의 조직적 은폐, 비호, 부실사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라고 지시했던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검경이 대규모 수사단을 꾸리고 권력과 유착한 부정, 비리, 부패 의혹의 뿌리를 뽑을 듯이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마는 결과는 보복수사, 맹탕수사, 빈손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더니 꼭 그 꼴입니다. 범털, 대여급은 다 빠져나가고 쥐새끼, 피라미급 몇 사람 처벌하는 초라한 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추락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의 특별수사 지시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특별수사 지시가 순수한 차원의 그런 사건의 진실규명과 권력형 범죄의 척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난과 지지율 추락 등 내정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서 대중들의 구미에 영합하는 과거 권력형 사건을 들추어내서 무리한 수사를 벌이거나 특정 세력을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먼저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한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26쪽의 그런 보도 내용 중 조선일보 관련 내용이 14쪽입니다. 14쪽. 장자연 사건의 핵심인 성접대 의혹의 실체, 그리고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 술 접대를 받았거나 장 씨에게 거액을 입금한 인사 등에 대한 수사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면서 수사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장자연 씨 사망 당시 다이어리, 메모장, 명함첩 등을 압수하지도 않았고 통화 내역도 수사 기록에 넣지 않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관련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외압을 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사주와의 관련성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위 간부들을 동원해서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죠. 조선일보사를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사건 조사는 장자연 씨와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의 관련성을 캐는 표적 수사를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인 조선일보를 길들이거나 겁박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버닝썬 사건도 당초 수사의 초점은
권력과의 유착 의혹 사건인데 슬그머니 연예인 섹스 스캔들 사건으로 둔갑시키더니 수사의 하이라이트라는 빅뱅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배후 인물인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람이 전 정권의 경찰청장이나 경찰 고위 간부가 아니라 이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윤모 총경으로 밝혀지면서 수사가 힘을 잃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윤 총경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걸리는 것이 많다 보니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윤 총경을 손대지 못하고 오히려 보호하는 데 급급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윤 총경은 청와대 실세들과의 인연을 내세워 청와대를 나온 뒤에도 경찰 인사를 쥐고 흔들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과시했다고 합니다. 윤 총경은 경찰 소환 이틀 전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모 수석행정관과 메시지를 통해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고 민감용 경찰청장과 청와대 행정관들과의 만찬을 주선하기도 했다고 SBS가 어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실세인 윤 총경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의 핵심인 성접대나 특수강간 혐의가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일종의 별건 수사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나 소환해서 수사를 했으나 뾰족한 단서가 나오지 않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끌어들여서 뇌물 액수를 시효가 15년인 1억 원 이상으로 만들어서 무리하게 엮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그동안 2차례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김학의 사건은 현 정권의 검찰 불신, 검찰 힘빼기 차원의 수사인데다 전 정권 인사이기 때문에 구속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과연 김 전 차관이 현 정권의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집요하게 먼지털이 수사, 표적 수사를 받았을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표적 수사 지시는 앞에 언급한 세 사건만이 아닙니다. 큰 사건만 하더라도 5손가락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한결같이 다 무혐의 내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은 인도 방문 중에 군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과 관련해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할 것을 특별 지시했습니다. 상부 결재를 받아서 공개한 문서인데도 쿠데타 모의 사건, 국가 전복 문건으로 둔갑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쿠데타 모의 내지 기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슬그머니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가혹한 수사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문건 수사를 계기로 막강한 힘을 가진 기무사를 숙청하고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전 정부 인사들의 군내 영향력을 완전 차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 검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특활을 위해서 경력금을 준 것을 문제 삼아 청탁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중앙지검장에 친문 성향의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해서 적폐청산에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검찰 권력을 완전 장악한 것입니다. 윤 지검장은 지금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감병 갑질 사건은 더 억울합니다.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를 앞세워 고발을 하고 문 대통령이 군내 갑질 문화를 청산한다면서 수사를 지시해서 현역 대장을 헌병대 영창에 5, 6개월이나 가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털고 털어서 나온 것이 2014년에 모 고철업자에게 184만 원어치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현 정권이 집권 후 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박 전 대장 사건을 일부러 부풀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제쳐놓고 구체적 수사 지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무장관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할 수 없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지시를 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의 관행과 인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저사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국정농단을 없애자고 일어난 것이 촛불 시위 아닙니까? 대통령이 법 위에 존재하는 초헌법적 권력자로 있는 한 온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검찰, 경찰로도 못할 것이 없는 대통령이 산하에 직접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수처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을 빌미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국가수사본부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만사청통, 만기칠람,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그야말로 쌍칼을 차는 셈입니다.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위에 군림하는 제왕이 진짜로 될 모양입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을 빙자해서 국민을 겁주는 정치는 국가 폭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